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학교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학습 부진아가 상당수에 이릅니다만 이들을 학습 부진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대안이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이들에 대한 새로운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지역 초등학교의 경우 학교마다 차이가 있지만 학습 부진아는 5%에서 많게는 15%에 이를 정도로 많습니다. 학습 부진아는 대부분 공부를 시작하는 시기에 부모들의 관심 부족에 따른 기초학력 부진이 단초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시험에 또는 성적에 성공한 경험이 없고 계속 실패한 경험들이 이어지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또 시험 불안이라든지 성적 불안과 같은 불안으로 이어지게 근본적인 문제는 대내외 평가를 의식한 학교가 학습 부진아를 찾아내는 과정에서 성적을 조작하거나 시험 부정을 저지르는 등 학습 부진아를 숨기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에다 학기 말의 학생 평가조차 정확한 문제를 지적하지 않아 학생의 현재 상황을 부모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항목 중에서 얘가 잘하는 부분만 써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좀 못하는 부족한 부분을 쓰기에는 좀 바라보시는 학부모님 입장에서 또 그렇고. 대구시 교육청은 이에 따라 국가 차원의 관리가 아니라 학생의 상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담임교사의 책임을 강화해 학생 맞춤형 대안을 찾을 계획입니다. 수평적으로 동일한 시험지를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교사가 자기 나름대로의 역량껏 교육 과정을 구성을 하고 가르치고 거기에 따른 평가를 하고. 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오는 11월 제도가 정착된 북유럽의 관계자들을 벤치마킹시켜 교육 현장에 접목할 계획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의 이번 학습 부진아 대책은 교육계 안팎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꼽히는 정책을 최초로 실천에 옮기는 것입니다. 역시 일선 교사들이 감당할 현실을 얼마나 잘 조화시키느냐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오늘 오전 8시 55분쯤 포항시 송도동 배수펌프장 인근의 포항운하공사 현장에서 가스가 누출돼 소방서와 가스안전공사 직원들이 현장에 긴급 출동해서 가스 누출을 막는 작업을 벌였는데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가스안전공사는 천공 작업 도중 땅속에 가스관을 뚫어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노인을 성폭행한 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5살 이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10년과 20년간 위치 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3차례나 할머니를 상습 성폭행해 징역형을 받은 뒤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고 전혀 반성하지 않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7월 길에서 바지를 줍던 69살 하모 할머니를 성폭행한 뒤 인적이 없는 곳으로 끌고 가 성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구시 동구 신암동 일대 재개발 사업 이른바 신암 뉴타운 사업이 7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 추진 움직임이 일고는 있지만 원래 계획대로 추진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 동구 신암 재정비 촉진지구. 일부 지역에서 집을 허물고 도로를 닦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신암 1동과 4동 108만 제곱미터가 도시 재정비 촉진지구로 확정되면서 10개 구역으로 나눠 2020년까지 재개발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10곳 가운데 조합이 만들어진 곳은 단 한 곳도 없고 이달 초 한 곳에서만 조합 이전 단계인 추진위원회 승인이 났습니다. 대구도 아파트 경기가 지금 살아나는 조짐이 있고 아파트를 건설해가 100% 분양이나 하는 시점이 있기 때문에 또 주민들이 더 열망을 해서 7구역의 경우는 주민 3분의 1 이상이 뉴타운 정비구역을 해제해달라는 요청서를 2달 전 동구청에 냈습니다. 저희 구역 같은 경우는 고도 제한 때문에 4층, 15층 그밖에 못 짓습니다. 그거지 갖고는 이 공사를 하면 완공 시에도 타당성이 없습니다. 재개발 사업이 일정 기간 지연되면 지구 지정을 취소하는 일몰제에 따라 이곳은 내년 1월 말까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구역 역시 절반 정도는 아직 움직임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비용을 주민들이 부담해야 하지만 공사기간 입주 대책이나 재입주 보장도 없고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황금알을 낳는 고위의 사업이었는데 그것도 사실은 서울도 이렇게 일부 지역이지 서울 전체 지역도 아니고 짓는다고 해서 그것이 이렇게 돈이 굉장히 많이 남아서 이렇게 보상이 내까지 이제 돌아온다는 이런 희망이 이제 없던 거죠. 지지부진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재정비 촉진적으로 묶여있는 게 불편한 점이 많죠. 우선 묶여있기 때문에 지금 수리도 옳게 못하고요. 또 도시가스도 공급을 못 받았고요. 황금알을 낳는 고의로 불리던 뉴타운 사업. 7년이 지난 지금 반쪽짜리 사업으로 전락할 상황에 처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대구에서 처음 열리는 제3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의 성공을 기원하는 성화봉송 출발식이 오늘 오후 2시 시청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어제 국채보상운동 기념공원에서 재화된 성화는 오늘 대구시청광장 특설무대를 출발해 2박 3일의 일정으로 33개 구간 82.4km를 시민과 자원봉사자 장애인 등 268명이 릴레이 봉송해 대회 시작일인 30일 대구 스타디움 성화대에 점화될 예정입니다. 대구시 수성구청이 주최하는 수성 페스티벌이 어제부터 시작돼 수성유원지 일원과 수성 아트피아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생활예술 공연과 자매도시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가 펼쳐지는 가운데 드란길 먹거리타운에서는 오늘 오후 3시부터 드란길 상가 번영회와 관람객 수천 명이 참여하는 1020m 김밥 말기 행사가 열려 국내 최장 기록을 깨는 등 눈길을 끄는 다양한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대구 경북 패션사업 협동조합과 롯데백화점이 공동 주최하는 향토기업 살리기 바자회가 쉬메릭을 비롯한 지역 25개 패션업체가 참가한 가운데 열려 여성의류 남성의류, 패션 잡화 등을 판매했습니다. 롯데백화점은 곧 상인점에서도 향토기업 바자회를 열 계획이고 고객 반응이 좋은 브랜드는 백화점 입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국 유학생들에게 한국의 문화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한 2013 지구촌 학생 어울림마당 행사가 오늘 오후 1시부터 경산시 실내체육관에서 외국인 유학생과 영남대, 계명대, 대구가톨릭대학생, 일반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한국어 웅변대회와 각종 체육 경기를 펼치며 화합을 다졌습니다. 또 K-팝 음악회와 한국문화체험 한마당 등 한국의 문화를 알리고 느껴볼 수 있는 다양한 부대 행사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중요 지질 자원의 보고인 경북 동해안을 세계 지질공원으로 등재하기 위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질 자원의 학술 가치를 밝히는 연구가 이미 시작이 됐고 2017년 세계 지질공원 등재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경주시 양남면 꽃모양 주상절리. 이미 관광 자원으로 개발돼 경주의 명소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포항 달전리 주상절리와 울진 석류굴레 폐축류 서식지도 세계적인 지질 자원입니다. 경주에서 발견된 꽃모양의 주상절리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으로도 유래가 되는 그런 굉장한 인천입니다. 그 외에도 화석이라든지 아니면은 다양한 지질학적인 특성들이 충분히 지질공원으로서의 가치가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을 세계 지질공원으로 등재하기 위한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5월 경북 동해안은 세계 지질공원으로 등재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연구 요격 결과가 나온 데 이어서 이번에는 후속 조치로 지질 자원의 학술적인 가치 규명과 구체적인 추진 전략을 세우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경상북도는 이를 바탕으로 2015년에 경북 동해안을 국가지질공원으로 만든 뒤 2017년에는 세계 지질공원 등재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세계 지질공원은 지질유산 보유지역 인증제도로 전 세계 27개 국가 90곳이 지정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2010년도에 제주도가 인증된 바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러시아산 게가 까다로운 수입 통관 절차와 원산지 증명 강화로 수입량이 줄어드는 반면 노르웨이와 미국산 게 반입량은 늘고 있습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주말까지 러시아산 킹크랩과 대게 반입량은 2,760여 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가 줄었습니다. 반면 노르웨이산 킹크랩이 올해부터 국내에 들어오기 시작해 최근까지 105톤이 반입됐고 미국산 킹크랩과 대게는 올 들어 70톤이 들어와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배 이상 늘었습니다. 교육부가 사립대 법인들이 교수와 직원들의 사학연금을 교비로 충당해온 관행에 제동을 걸자 영남대가 135억 원의 장학금을 조성해서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영남대는 교수회와 교직원 노조와 협의를 거쳐 전체 교수와 교직원 1,100여 명이 내년부터 매달 10만 원씩을 객출해서 10년 동안 장학기금 135억 원을 조성해 학생들에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 계획대로라면 영남대는 그동안 교비로 충당한 법정 부담금 134억 원 정도를 전액 보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사학연금 대학 부담 경감 방안 계획서를 교육부에 제출했습니다.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 등 구미지역 LG그룹 5개 자회사가 지역민과 함께하는 제13회 LG드림 페스티벌이 시민 3만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구미 시민운동장에서 펼쳐졌습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놀이문화 조성을 위한 축제로 전국 420여 개 팀이 참가한 가요제와 그룹 댄스 부문 수상자들의 공연이 펼쳐졌고 샤이니와 걸스데이 초청 가수들의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경상북도가 불법 부동산 중개 행위 예방을 위해서 도내 2천여 개 부동산 중개업소를 점검합니다. 경상북도는 경찰, 국세청과 합동으로 벌이는 이번 점검에서 무자격에 대한 중개 행위나 수수료 과다 징수 행위 등이 발견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입니다.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